우리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운동 해보죠. 자, 오늘부터가 역학의 이제 시작이라서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도 있고 지금 수업 시간에 듣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뭘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문제 양도 상당히 많고 중국 물홀에서는 주로 역학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힘부터 시작해서 운동, 에너지까지 문제가 전체 50%야. 그걸 놓치고는 수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 가지 운동이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따라서 물체를 분류할 수 있는데 운동성에 따라 물체를 분류하면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바뀌지 않는 물체를 우리가 정지된 물체라고 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아이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하죠. 그러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니? 구별할 수 있니? 뚜렷하게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가 정확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만 운동 상태라는 걸 갖기 때문이다. 자, 그 운동 상태가 바로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는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을 갖고요. 그리고 똑같이 10m를 가더라도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기도 가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한다. 이러한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움직이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지된 물체라고 한다. 맞지? 그러면 물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처음 물체가 있었던 위치와 나중에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체가 어디 있었는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여기가 편의점이고요. 여기가 학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서남북이라고 치자. 여기가 300이야. 여기가 400이야.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 편의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 편의점의 위치를 설명해봐. 편의점은 지구로부터 동쪽으로 300만 떨어져. 그렇죠. 편의점은요. 첫 번째 집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300m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물체를 표현할 때요. 그 편의점을 표현할 때 일단은 기준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기준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표현해줘야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을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빠르기와 방향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방향은 여러분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하시면 되고요. 동서남북 표현이 있을 때만 동서남북 쓰시면 돼. 근데 이러한 방향을 계산할 일이 이제 엄청 많다. 자, 방향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 방향을 기호로 놓고 계산한다. 무슨 기호?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뭘 플러스로 놔요? 그건 네가 정하면 돼. 만약에 네가 아래쪽을 플러스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위쪽이 되는 것뿐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방향도 기호로 놓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플러스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5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누가 빨라요? 마이너스 5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면 얘는 위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의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얘는 방향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빨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2초부터 5초까지는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2초부터 5초까지는 속력이 빨라지는겨 느려지는겨? 점점 빨라지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력이 1이었다가 속력이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2초부터 5초까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의 의미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 되겠니? 크기만 비교해서 크다 작다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다 작다는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빠르기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하고요. 자,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위치 변화량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어요. 자, 그 중에서 얘 위치 변화량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위치 변화량을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죠.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과 변이라는 걸로 표현하면 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변이는 그냥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거예요. 변이는 처음 바꾸는 거. 정확하게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안녕하세요. 사인 멋지 진짜. 앞으로 왜 핸드폰도 그이 아가 저그 브로라네라 백별이가 장난했어요. 네. 핸드폰 안 보여주는 거기. 왜 뒤에 안 가봤어?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임 방향은 고려하니 안 하니? 이동거리는 움직임 방향 생각하니 안 하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만 물체가 움직임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신경 쓰지 않는 값들을 우리는 멋진 말로 스칼라. 방향을 고려한 값들을 뭐라 그러니? 벡터. 라고 해서 변이가 방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방향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죠. 자, 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4m죠. 얘 변이가 얼마입니까? 자, 라고 하면 안 되죠. 방향 고려했으니까 방향 쓰라 그랬죠. 자, 이때 방향을 잡는 기준은 뭡니까?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앞이라고 하고 여기를 뒤라고 하면 얘 변이 방향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6m. 그렇죠. 앞쪽 방향으로 얼마라고 해야 되니? 6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갖는 벡터 값들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 연습할 필요 없죠. 다 아는 거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와 변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게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우리가 뭐라 그랬다? 이걸 속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했다? 이걸 속도라고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움직일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동거리 14m를 걸린 시간 2초로 나눕니다.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정확하게 계산입니다. 그래서 얘 속력이 얼마입니까? 7m/초예요. 이렇게 가죠. 자, 그런가 하면 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속도는 6이 아니고 앞쪽으로 6이에요. 이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누는 거니까 속도는 앞쪽으로. 앞쪽 방향으로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갖는 변이로 계산한 속도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다. 이해하니? 빠르지 않죠? 자, 근데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속력의 크기보다 속도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얘 보통 속력이 크거나 같다. 왜냐면 이 크기 차이를 봤더니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이 운동은 더 크네? 이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거. 직선 운동이 아니다. 자, 얘는요. 한 방에
얘는 뭐 했다? 방향을 바꿨다 이 뜻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력과 속도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크기가 같지 않아.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속력이 클 수도 있고 속력이 작을 수도 있니? 어쩔 수 있는데.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도 있니? 네. 이거 이제 방향 방향 안 바꿀 때. 그래서 그럼 방향을 바꾸면 무조건 속력과 속도 중에 누구만? 속력만 커야 된다. 속도가 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지 않고 속력의 크기가 더 컸다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일 때 방향을 뭐 하고 있다? 전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애가 같은 빠르기로 여기를 갑니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옵니다. 근데 얘는 빠르기가 계속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자동차야. 얘는 평균 속력이 크겠니? 평균 속도가 크겠니? 무조건 평균 속력만 큽니다. 왜? 방향을 바꾸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무조건 속력, 여기서 말하는 속력, 속도는 다 무슨 얘기하는 거니?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균 속력의 크기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값을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값의 의미를 분석하셔야 물리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과 크기 차이의 의미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나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이거 다 알았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요. 이러한 물체의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꼬매나 종류가 있죠. 움직이는 물체에서 물리에서는 뭘 분석할까요? 어떤 물체가 움직여? 그걸 물리적으로 분석할 때 운동에 뭘 분석하는 거니? 물리는 빠르기와 방향이죠. 그러니 물체의 운동의 종류를 나눌 때도 그 아이의 빠르기와 방향이 처음과 나중이 어때? 이거밖에 분석을 안 해. 물리는 되게 심플한 과목이야. 이거밖에 분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 나중이 돼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첫 번째 운동의 종류가 있겠죠? 네. 맞아. 이 운동은 우리가 어떻다고 판단합니까? 분석해봐.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다. 네, 그건 보이는 현상이고 이걸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뭐야? 속력과 속도가 속력과 속도가 같고요. 또요. 변하지 않는다. 속력.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요. 방향이 바뀌지 않고 빠르기도 바뀌지 않는 어떤 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러.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중3 내용에서는 분석을 하고요. 이걸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라 그러냐면 빠르기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 둘을 붙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등속도. 그렇죠. 등속도 운동해요 라고 얘기해요. 왜? 속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싸그리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늘 얘기하는데 등속 원 운동을 줄여서 등속도 운동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재영아, OX. X요. 왜요? 속도는 변화니까. 뭐가 바뀌는데요? 등속 원 운동은 뭐가 바뀌는데요? 방향이 그렇죠.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어야 되는데 등속 원 운동은 빠르기는 안 바뀌지만 뭐가 바뀌고 있니?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등속 원 운동은 등속도 운동은 아니고 등속 운동은 맞다는 거죠.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죠.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왜 얘는 가면서 안 바뀌어? 원인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 왔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원인을 얘기하자고요. 얘가 가면서 안 바뀌는 이유. 가속도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왜 0일까? 알제임이 그렇죠. 얘는 운동하는 내내 가속도를 만드는 알자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뭐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힘. 그 힘을 안 받으니까 안 바뀐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역학 문제를 풀 때는 저걸 통해서 뭘 해석해야 되냐면 이걸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힘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다. 알겠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꾸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의 반대말은 변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체가 변하는데 뭐가 바뀐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거나 시간이 지났더니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 변한 거 있어? 뭐가 바뀌었어요? 빠르기. 그렇죠. 빠르기, 속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변하는 운동에는요.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이 맞습니다. 자,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도 있지만 또 그쵸?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도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도 있고 점점 느려지는 운동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 들어봐. 점점 빨라져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 점점 느려져요. 연직상방 운동. 연직상반 운동. 그럼 꼬맹아 변했잖아. 변한 이유가 뭐야? 힘을 받아서. 그런데 얘하고 얘는 변하긴 변하는데 반대잖아. 얘 빨라지고 얘 느려지잖아. 뭔 차이일까? 그렇죠. 힘의 방향이 누구와? 중력과 물체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은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인데 얘는 떨어질 때 받는 알자 힘인 중력이 운동 방향과 뭐하니?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점점 뭐해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 중에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니까? 9.8이니까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무조건 1초의 속력이 얼마씩? 9.8씩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연직상반 운동은 물체를 던져 올리는 운동인데 얘가 받는 알자임도 뭐니? 똑같이 얘와 똑같이 중력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똑같아.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잖아. 이유가 뭐냐면 힘과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야. 힘이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힘과 운동 방향이 어때?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힘과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뭐해진다고? 점점 느려진다고. 1초에 얼마씩? 9.8씩이요. 중력만 받고 올라가는 물체의 운동은요. 중력 가속도만큼씩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여기가 지구가 아니야. 여기는 화성이야. 화성의 중력 가속도는 3이야. 그럼 화성에서 자유낙하 시키면 1초에 얼마씩 빨라지니? 30초. 얘 1초에 얼마씩 느려지니? 30. 그럼 꼬맹아, 내가 30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져 올렸어? 여기 지구야. 얘 몇 초 동안 올라가? 10초. 여기 지구라고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자. 예. 자, 몇 초 동안 올라가? 3초. 3초 동안. 근데 여기가 화성이야. 10초 동안. 10초. 그쵸? 그러면 그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네 머리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네 머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 가속도로 처음 속도를 뭐하고 있어? 나누고 있어 내 머리에서. 되겠어? 맨 처음에 물체를 30의 속력으로 던졌는데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10이야.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간다고요? 네, 얘는 3초 동안 올라간다. 맞지? 근데 이게 지구가 아니고 화성이야. 그럼 중력과 속도가 얼마겠니? 3.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간다고? 10초 동안 올라간다. 알겠어? 요거 좀 기억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 여기서 던졌어. 잠깐 옆으로 빠질게. 이거 던졌어. 최고점까지 올라가겠지? 네. 그랬을 때 지구는 3초 동안 올라가서 여기 갔어.
네. 파성은 10초 동안 올라가서 갔어. 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높이가 같지는 않을 거야. 네. 맞죠? 똑같은 물체를 던졌어요. 자, 누구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게? 화성. 지랄이야. 같아 이 새끼들아. 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던질 때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가는 거니?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어떠니? 같아요.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지구든 화성이든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던졌잖아.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달라도 맞아?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같아질 때까지 올라갔겠지. 그렇다면 꼬맹아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 지구의 높이 h1 화성의 높이 h2 몇 대 몇일까? 보시면요. 지구는 m, g, h1이죠. 네. 되겠어? 네. 화성은요. m, g, 10분의 3이죠. 3대씩. 됐어? 네.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10분의 3 아니야? 네. h2죠. 네. 근데 이게 같아야 되잖아. 맞니? 네. 그랬을 때 올라간 높이를 보셔야 된다고요. 지구에서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2g분의 v 제곱이죠. 네. 화성에서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 중력 가속도 이거 주시고 뭡니까? 2, 3 아니지 3하고 2를 곱하니까 6 G 분의 10 H 10 H가 아니고 뭐냐? V 제곱이죠. 네. 네. 맞아?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서 얼마? 3분의 10배 더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 예. 지구에서 던지던 화성에서 던지던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 중에서 중력 가속도가 작은 애는 더 높이 올라가겠지. 맞아? 네. 중력 가속도가 크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같겠지. 그런 얘기잖아. 이해하지? 이런 얘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중간중간 옆으로 빠져나가도 아는 말이겠죠. 네. 알아듣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직상반 운동, 자유낙하 운동 둘 다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인데 그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중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점점 빨라지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 그러니 빠르기만 바뀌기 위해서는 힘을 이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둘의 힘의 방향을 합해서 우리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뭘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는 경우만 빠르기가 바뀐다. 알겠어? 같은 방향 바로 반대 방향을 합해서 나란한 방향이라고 불러요. 되겠지? 자, 두 번째는요. 요번에는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시간이 지났더니 꼬매가 2의 빠르기로 아래쪽으로 가. 뭐가 바뀐 거야? 방향만 바뀐 겁니다. 되겠어? 두 번째는 방향만 변하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럽니까? 그 방향만 바뀌어요. 등속.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도 어쨌든 간에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알짜임. 어느 방향으로? 아니 그냥 알짜임. 어느 방향으로? 등속 올라가서 원 중심. 자, 원의 중심 쪽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되겠어? 네. 등속 원운동처럼 방향만 바뀌기 위해서는요. 물체의 언제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등속 원운동은 매 순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합니다. 네. 그죠? A 지점에서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요? 운동 방향. 얘 이렇게 돌다가 실을 딱 끊으면 어디가 날아가죠? 어디? 접선입니다.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우리가 그냥 접선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가려는 게 물체의 운동 방향이야.
자, 이만큼 틀어서 여기에 오면 인물체는 접선 방향 이렇게 가려는 게 운동 방향이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틀어서 여기에 오면 접선 방향 이 방향으로 가려는 게 이게 다 노란색이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야. 근데 왜 그리 못 가? 그건 힘 받아서 그래.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빠르기는 안 건드리고 방향만 바꿔?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하게 힘을 주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쪽으로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직한 방향, 이 방향. 여기서도 운동 방향과 90도의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매 순간 바꾸고 있어서 얘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뀐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속 원운동할 때 이 힘은 한 점을 향하죠. 원의 중심. 맞아? 그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 힘의 방향을 우리는 싸잡아서 무슨 방향이라고 한다? 90형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불러주는 것 뿐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할 때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수직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 그러면 꼬맹아 원운동은 무조건 등속이야? 원운동은 무조건 등속해? 아니죠. 너네 놀이동산을 가도요. 여기서 미친 새끼 훅 내려와서 이게 한 바퀴 돌고 지랄을 하잖아. 네. 이런 거 타는 거 아니야. 위험해. 자, 그래. 네.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어? 하나는 저 있지? 많죠. 난 이런 걸 안 타. 자, 열심히 이래요. 하다가 추할 뻔. A에서 꼬맹아. 자, 훅 타서 됐어. C로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야. 맞아요. 자, 올라갈 때 얘는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죠. 운동 에너지 중에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 미치. 미치 맞아요. 내려올 때 뭐해지니? 빨라져요. 그러니까 얘처럼 등속 원운동이 아니야. 그죠? 원운동 중에서도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90도로 받는데 잘 봐. 얘는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요. 방향 바뀌어야죠. 그리고 빠르기가 뭐 해줘야 되니? 얘는 올라가면서 빠르기가 뭐 해지니? 느려지죠. 그걸 보면 찢어서 생각해. 빠르기가 느려지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된다 그랬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얘는 빠르기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 힘이 존재해. 그리고 얘는 올라가면서 방향 바뀌지. 방향이 바뀌려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힘도 존재해. 맞아? 그 두 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알제는 어느 방향이니? 이 둘을 합성한 방향. 이 방향이 알제의 방향이야. 그러니 빠르기가 바뀌는 원운동을 할 때요. 이 알자임이 원의 중심을 향하니? 안 향해요. 알겠어? 이제 응용해봐. 얘 여기 내려오고 있어. 힘이 어느 방향인지 빨리 생각해. 건아 빨리 튀어나와. 빨리 튀어나와. 네. 빨리 나와. 네. 빨리 우리 시간 없어. 진짜 나. 어느 방향? 이렇게 쳤으면 반대 방향 대충 이쯤.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은 속도를 줄이는 방향이지. 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방향이 힘도 필요하지. 네. 방향을 바꾸려면 이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과 수직. 그래서 그 힘 두 개의 합성이야.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야? 얘랑 그렇죠. 네. 그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돼? 자, 들어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 순간에는요.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근데 얘 빨라지죠. 네. 그러면 자, 건아 생각해봐. 빨라지려면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 빨라지려면. 그쵸.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죠. 이 방향으로 받아야죠. 아, 맞아요. 그런 의미. 네. 그래서 얘는 속력이 빨라지려면 이 방향의 힘과 방향을 바꾸려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성한 이 방향이 얘가 받아야 되는 힘이야.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야. 되겠어? 한 번 더. 여기 왔어. 올라가고 있죠. 속력이 뭐 해주고 있어? 느려지고 있죠. 이때 운동 방향 하나를 잡으세요. 얘 운동 방향 여기여야 되는데 느려져야 돼.
그러면 느려져야 되니까 힘 하나는 어디로? 뒤로 작용해야지. 그리고 방향 바꿔야 돼. 그러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 있어야지. 그 둘을 합성한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등속 원운동만 배우고 있는데 원운동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맞습니다. 이거 90력 방향이라고 그래. 근데 원운동 중에서 빠르기가 바뀌는 원운동이 있다. 그 아이들의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방향을 잡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꼬맹아,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어요. 방향만 바뀌어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갑자기 왼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존재해요. 되겠어? 예를 들면 후물선 운동이 그래요. 또 그렇죠. 진자 운동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 늘어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물체를 던져 올리면 비스듬히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요. 운동 방향 바뀌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빠르기가 점점 보이니 느려지고 떨어질 때는 빨라져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 다 바뀌는 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공이 여기 있던 상관없이요. 됐어. 공기 저항 없으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어떤 알짜 힘을 받아요? 중력입니다. 그러니 중력은 모든 지점에 매 순간 작용하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요. 첫 번째 A 지점에서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근데 중력은 이 방향이죠.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하지도 않은 나머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맞아요.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바뀌려면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됐어. 그래서 보시면 매 순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합니다. 매 순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면은 뭔가를 변화시켰다. 자, 의미 분석. 안 변했다의 의미 분석은 해드렸어요. 변했다의 의미 분석은 힘을 받았다. 힘 받고 있다. 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 이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도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다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과학 기술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냥 힘을 줘서 바뀌었어요가 아니고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줘서 뭐만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 기술이죠. 되겠어?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변하는 운동은? 변하는 운동은 싸잡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게 일정해. 그런 애들만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그냥 가속도 운동. 맞아. 가속도 운동을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힘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힘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럼 가속도 운동은 뭐야? 힘의 크기가 바뀌든지 힘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체가 떨어져요. 등가속도 운동일까? 네. 왜요? 중력. 얘는 매 순간 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예요. 맞아? 연직 상관운동 등가속도니? 네. 맞습니다. 얘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등가속도예요. 그러면 물체를 똑바로 던져서 애새끼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거 등가속도니? 맞아. 네. 자, 얘는 어디에 있든지 뭐 같지? 중력이라는 크기의 힘의 방향이 바뀌었니?
방향은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야.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면 무조건 등가속도야. 애새끼가 이지랄하고 움직여도 상관없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내내 뭐만 받고 있다면? 중력만 받고 있어. 맞아? 힘의 방향과 크기가 안 바뀌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내내 뭐야? 등가속도야. 알겠어? 그럼 꼬맹아, 포물선 운동이야. 얘는 여기다 무슨 힘을 받는다고? 중력을. 어느 방향? 아래 방향. 힘의 방향과 크기 바뀐 거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일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야. 알겠어? 판단하는 기준은 대단히 심플해야 됩니다. 그게 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등가속도의 기준은 힘의 방향과 크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다. 움직이는 경로를 볼 필요 없다. 절대 보지 말아라. 알겠어? 네. 그래서 등가속도는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등가속도예요. 맞아. 그래서 포물선이 등가속도라는 겁니다. 기억하겠어? 제발 해줘야 돼. 그래서 등가속도는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것만 등가속도인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힘이니까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게 등가속도다. 맞아. 그러면 등속 원운동 등가속도 2다 아니다. 등속 원운동이요? 내 등속 원운동이요. 등가속도 1가 아닐까. 맞아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데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얘는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왜요? 힘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힘의 크기는 똑같아도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일 수 없어요. 알겠어? 네. 힘이라는 건 방향과 크기 둘 다 보셔야 돼요. 됐죠? 방향도 크기도 안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똑같은 방향,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원운동은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잡는 게 사실은 형아들도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은 잡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보려면. 그래서 등가속도의 판단 기준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절대 아니다. 힘의 방향과 크기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등가속도에 속하는 거 포물선 운동 등가속도다. 근데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꼬맹아, 너네 필기할 거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운동 중에 대표적인 예 0, 1, 2, 3, 4 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는 처음에 0초일 때 기준면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초, 2초, 3초, 4초일 때 기준면으로부터 2m, 4m, 6m, 8m 가고 있습니다. 되겠어? 자, 이 물체에 그러면 빠르기는 바뀌니 방향은 안 바뀌는데 보려면 빠르기가 바뀌는지를 보려면 좀 전과 지금과 빠르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을 작게 잘라서 각각의 구간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 봅니다. 맞죠?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2m. 네, 2m/초. 두 번째 2, 세 번째 2, 네 번째 빠르게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방향도 빠르기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등속도 운동을 시간 들일 필요 없죠. 빨리빨리 그리시면 되죠. 여기 시간, 속도 그래프, 여기 시간, 위치 그래프. 그려.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래프는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래프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자, 모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걸 못 그리면 병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솔직히 진짜. 아, 나 풀었어. 세정이가 아, 이건 진짜 모르게 적어야 돼요. 등속도예요. 이렇게.
속도가 일정해요. 이게 속도, 이게 위치. 응. 어? 그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V가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는 스페이스의 약자 위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속도가 항상 2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시간 위치는요. 시간이 2배 커지면 간거리도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커져야 됩니다. 같은 비율로 커질 때만 우리가 비례관계 이렇게 그려집니다. 등속 운동은 이런 운동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모든 그래프에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분석해야 된다. 맞죠? 그 중에서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읽으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래프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에 뭔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울기의 의미가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T분의 됐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속력.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속력 또는 뭘 얘기한다?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얘는 1초일 때 기울기와 2초일 때 기울기 중 누가 크니? 같으니까 속력이 같은 운동 등속도라는 걸 여기 써놓고 있는 거다. 맞아. 근데 비례가 이렇게도 비례고 이렇게 그려도 비례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은? 속력. 속력의 크기가 기억이 더 빨라요. 다른 운동인데 누가 속력이 더 빠르다? 기억이요. 기울기가 더 큰 누구예요? 기억. 기억이 속력이 더 빨라서 예를 들어 얘는 2의 빠르기로 운동하고 있다면 얘는 1의 빠르기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근데 이 둘은 뭐를 같다? 둘 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건 똑같다. 맞아?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그럼 선생님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등속이에요? 맞죠? 이해한 거 맞죠? 근데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건 이렇게 그려요? 맞아요? 왜?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내 말이 빠르니? 괜찮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속력. 그러니까 속력이 안 바뀌는 등속 운동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려.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를 그려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 자,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죠. 그럼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를 기울기가 뭐 해줘야 되니? 증가하고 있다. 점점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리셨어요. 그럼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를 그려요. 이건 가만히 있어. 자, 정확하게 기준 잡아야 돼. 속력이 어딨어? 속력이 어딨어? 너네가 그리는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게 그리면 돼? 기울기가 점점 뭐하게 그리면 되니? 완만해지게 그리면 되는 거지. 완만해져. 그러면 자기가 그린 게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지 급해지고 있는지 봐야 돼. 예. 자, 보면 봐봐. 점점 빨라져요. 기울기 곱하기 이렇게 그린 거 맞죠? 예. 점점 느려져요. 어떻게 이렇게. 점점 느려져요는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완만해져.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 좀 점점 빨라져요도 이거 말고 다르게. 점점 느려져요도 이거 말고 다르게. 지금 이거죠. 그 중에 뭐요? 요게 그거고 요게 빨라져. 뭐라는? 맞죠? 네. 그 내가 썼던 거. 자, 그럼 내가 쓴 건데.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점점 빨라져요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자연학과 그래프예요. 네. 점점 빨라져요를 다르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 기울기 값이 뭐해지고 있는 거니? 아, 커지고 있어. 경사가 급해지고 있는 거지. 맞아요? 예. 경사가 급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뒤쪽으로. 네. 되겠어요? 그럼 점점 느려져요를 또 어떻게 그립니까? 요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이거 각도야, 각도. 되겠어? 수학 시간에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되겠어? 네, 각도입니다. 수평으로부터 기울은 각도가 점점 커지면 됐어? 빨라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는 거 맞아? 예.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체가 움직일 때요. 그 운동을 표현하는데 항상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속력입니다. 이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때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얘랑 둘 다. 1학년 때 했고요. 3학년 때도 합니다. 자, 모든 그래프에서 꼬맹아 봐. 예. 면적에도 뭔가가 숨어있다? 면적에도 이게 자, X가 면적을요. 우리 수학 시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하면 된다고 배웠는데요. 가로는 X축이고 세로는 Y축입니다. 있- 그러니 그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곱이 바로 이 면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얘는 X축이 뭡니까? 시간. Y축이 뭡니까? 속력. 속도. 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 그래프의 거리. 면적 속에 있죠. 거리.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은 간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게 속력이 아니고 속도로 본다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뭡니까? 점이 됐어? 이거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이 간거리인데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여기는 여전히 속도고요. 여긴 여전히 시간인데 그래프가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때 면적의 의미는 달라지냐 아니면 똑같니? 맞아요. 똑같아요. X축과 Y축의 변화가 없으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던 이렇게 생기던 이런 식으로 생기던 상관이 없어요.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은 늘 간거리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 분석하자. 그러면서 등속 운동 이렇게 그리는 거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갑니다. 물체의 운동 중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얘가 0, 1, 2, 3, 4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는데요. 물체의 운동이 0, 2, 6, 12, 20입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각 구간별 평균 속력 구하시면 되고요. 빨리 구해. 됐지? 불러. 2 미터/초 두 번째. 4 미터/초 세 번째. 6 미터/초 네 번째. 8 미터/초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평균 속력 구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평균 속력을 각 구간별로 구해봤더니 위에 있는 애처럼 평균 속력이 같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속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니? 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가 이해죠. 자,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뭐라고요? 속도 변화량이라고요. 자, 이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할 때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게 변화량이야. 그러니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가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 속도는 2, 나중 속도는 3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입니까? 이 구간 시간 그대로 넣으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속력 변화가 2고요. 그 구간 걸린 시간이 1초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2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에요. 되겠어? 자, 빨리 구해. 나머지 구간. 다 이미 네. 얘네들 다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2예요. 자, 얘는 속도는 변하지만 가속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합니다. 가속도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운동 얘를 뭐라 그런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예.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의 운동의 그래프도 우린 그릴 수 있죠. 그려라.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려라. V가 속도죠. 네. 어딨어? 이 그래프는 왜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없어? 아 가속도 반대로 방향이 거의 어쩌고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그럼 속도가 빨라지려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점점 보여줘야 돼. 그럼 얘는 빠르시네? 아 이거 점점 느려지는. 네 알았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어이구 이 소리. 어떤 걸 볼까요? 어디를 이게 틀린 거죠. 아니 어디를 봐야 점점 빨라지는 거. 요걸. 아. 자, 점점 빨라지는 건데요. 시간 위치 그래프가 뭐예요? 시간 위치가 이거예요. 자, 시간 위치 그래프가 점점 빨라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죠. 아 그렇네. 이게 시간 위치 그래프. 이게 시간 위치 그래프. 이게 시간 가속. 거리가 얼마나?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옷을 갖고 얘는요. 왔어. 시간이 커지면 속도가 정확하게 아 나야. 자 보죠. 봐. 등가속도 운동에서 꼬매가 그래프의 모양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래프의 형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그려야 되니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니까 0초일 때도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3초일 때도 가속도의 크기는 2로 일정해요. 이게 등가속도 모양이에요. 그죠? 시간 가속도.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요. 커지긴 커지는데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판단하는 방법은요. X축이 2배 늘어날 때 Y축도 똑같이 2배 늘어나냐 아니면 더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요. 1초일 때 속력은 2였는데 시간이 2배 돼서 2초가 됐는데 속력이 몇 배 됐습니까? 2배요. 맞죠? 같은 비율로 커졌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는 정확하게 비례가 돼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1초였다가 2초로 2배 커졌는데 간거리는 2였다가 4가 아니고 6으로 2배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얘는 포물선 그래프 이런 형태가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원칙은 안 바뀌죠. 모든 그래프에서 항상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디하고 어디? 기울기와 면적. 자, 얘는 기울기가 뭡니까? 불러. 기울기 보는 방법. 시간분의 위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속도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속도요. 그럼 보면 1초를 지나는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요. 기울기가 속도래네.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 2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는 무슨 속도일까요? 이건 순간 속도예요. 맞아? 그러면 얘는 순간 속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니? 빨라지고 있다. 자, 근데 접선 기울기 말고요. 0초부터 2초까지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는 뭘까요? 이건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예요. 맞아? 이런 식으로요. 가지고 노셔야 돼요. 그래프.
그 다음에 얘도 기울었네요. 아까는 안 기울었는데 그럼 이 기울기의 정체 얘기하세요. 이건 시간분의 뭡니까?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속도죠. 근데 꼬맹아 잘 보시면 우리의 가속도 무슨 운동하고 있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죠. 자, 이거 1초일 때 기울기하고요. 2초일 때 기울기가 어때야 되니? 같죠. 그러니까 등가속도죠.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가속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네. 오케이. 이해되는 거 맞지?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래프에는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다고 했어요. 이 그래프에 숨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프의 면적을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요? X축과 Y축의 곱을 구한다고요. 그러면 이 면적은 뭔지 몰라도 AT를 구하냐? 그럼 빨리 생각해야죠. AT가 뭘까? 속도면 그렇죠. 우리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AT를 곱하면 면적은 항상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맞죠? 이 면적은 뭘까요? 이 면적. 이거 뭡니까? VT죠. VT죠. 그러니까 뭐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뭡니까? 뭡니까? 강건. 됐어? 우리 늘 강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해해? 점점 눈에 초점을 잃어가면 뒤진다. 알고 있는 거 맞지? 되겠어? 그래프 가지고 묻는 거면 여기에 오면 안 됩니다. 역학의 기본은 그래프야. 이걸 나중에 수학 시간에 미분이다, 적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되겠어? 우리 그냥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요. 그 운동을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등가속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 등가속도 운동 중이요. 자, 자유낙하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지구의 중력가속도 15를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자유낙하랑 낙하가 다른 말이니? 다르죠. 자유낙하 운동과 낙하 운동이 다른 말이니? 다르다 할 수 있죠. 다른 말이죠. 다릅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낙하 운동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면 낙하 운동. 공기 저항 없이 떨어지면 자유낙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벼운 깃털 1kg짜리 물체가 있고요. 무거운 쇠구슬 2kg짜리가 있는데 공기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뭔가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떤데요? 2kg을 먼저 떨어지죠. 자,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죠. 얘 이렇게 떨어지는데 깃털은 이지랄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무거운 애가 무조건 먼저 떨어진다.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실험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갈릴레오입니다.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진다. 됐어? 그럼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는 이유가 뭐니? 무거워서? 부피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피가 커가지고? 공기저항을 받는 누가 공기 저항을 받아요? 물체. 물체는 다 받잖아요. 근데 물체가 떨어질 때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속도 증가량이 됐어? 네, 더 줄어드는 건 누굽니까? 가벼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애가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거야. 되겠어?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늦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공기 저항이 없으면 그 이유가 제거된 거네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동시에. 선생님, 저는요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가벼운 애는 조그맣겠죠. 무거운 애는 부피가 크겠죠. 얘가 더 공기 저항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는 건 그냥 무거워서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뭐가 맞을까?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는 거야. 만약에 공기의 저항 때문이라면 공기 저항을 없애면 동시에 떨어지겠지. 근데 공기 저항이 아닌 무게 때문이면 여전히 얘가 먼저 떨어져야 정상이겠지. 그걸 실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가 실험한 거 우리 해줬었지? 맞아요. 자, 가벼운 깃털하고 무거운 쇠구슬이 우리 교실에 공기 저항이 있니 없니? 있으니까 누가 먼저 떨어지겠니?
책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쵸? 네. 근데 나는 이게 먼저 떨어지는 이유가 무게 때문인지 공기 저항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공기 저항만 없으면 동시에 떨어진다면 가벼운 애가 천천히 떨어지는 건 공기 저항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됐어. 자, 공기 저항을 가벼운 애가 최소한으로 적게 받아 진공인 상태와 유사하게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거운 애가 떨어지면서 공기를 밀어버리니까 가벼운 애는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아요. 네. 만약에 공기 저항 때문이라면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거 어, 동시에요. 보여요? 그러니까 가벼운 애가 천천히 떨어지는 건 가벼워서가 아니고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갈릴레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는 무게 상관없이 높이만 같다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결론인 거죠, 갈릴레이의. 이해되니? 이기련 이해돼? 네. 저 새끼 얼굴 까매가지고 저거 쌤이 오늘 떴는지 운전하셨잖아요. 감아든지도 모르겠지. 눈동자 색깔하고 씨 얼굴 색깔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밤새이 같은 새끼. 하나도 있었어요. 항상 두고 있었는지 얼굴 색깔인지 모르겠잖아 이 새끼야. 네. 그죠? 맞아. 거울 좀. 근데 봐봐. 겁나 까맣히니. 너 멋지보다 네. 정말 맞아. 그거 당연하고. 자 눈도 작아가지고 씨. 뜬 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힘줘서 봐. 그렇지. 부리부리하네. 나중에 알아서 해. 무서운. 자, 그래서요. 실제로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는 왜 동시에 떨어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안 떨어지겠지. 실험 대입했을 때 G가 가속도가 가속도가 쉽지 않지. 질량이 똑같이 0돼서 상관없고 가속도가 똑같아서. 맞아요. 오,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속도 증가량 가속도입니다. 그러니 얘 1kg짜리가 집으로부터 받는 중력은 10N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20N이에요. 공기 저항이 있던 없던 얘네들의 중력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가 10N의 힘으로 당기고 얘는 20N의 힘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중력을 더 많이 받는 건 공기 저항이 있던 없던 똑같은 일이야. 근데 왜 동시에 떨어지냐는 거지. 그 동시에 떨어지는 건 얘가 받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뭡니까? 가속도를 보시면 얘 1kg예요. 얘 몇 kg입니까? 2kg죠. 둘의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10입니다.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가속도가 결정해요. 질량이 아니에요. 받는 힘이 아니에요. 가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받는 힘의 크기는 다르지만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면 가속도가 다르면 가속도가 다르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낙하하는데 걸릴 시간은 다르겠죠.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한 놈은 지구, 한 놈은 달이야. 낙하하는데 걸릴 시간이 같겠니? 아니요. 다르겠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10이고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5분의 1이라고 치자. 누가 먼저 떨어져요? 지구요. 가속도가 클수록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더 빠르게 확 떨어지는 거야. 가속도가 클수록 먼저 떨어지는 거야. 같은 높이라도. 그러면 가속도가 다르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데 그럼 시간비가 몇 대 몇일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떨어지는 떨어지는 시간이야. 아 시간이야. 몇 대면? 1대5. 1대5. 1대 5?
방법도 있고 어렵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높이가 20이라고 치자. 20m. 됐어? 높이 같아. 바닥에 나갈 때 속력을 구해볼까요? 속력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됐어요? 왜? 지구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같은 높이에 있는데 달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다르거든요. 위치 에너지는 mgh라서 중력과 속도와 높이가 결정하는데 높이는 같아도 중력과 속도가 다르잖아. 되겠어? 그래서 자, 한 놈은 위치 에너지가 mgh라면 또 한 놈은 뭡니까? m 5분의 1 g h란 말이야. 그래서 높이가 똑같아도 위치 에너지 달라. 그게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날아가면 이때 속력 V는 어떻게 구하니? 루트 2g h야.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루트 2gH인데 지구라면요. 꼬맹아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니까 속력이 얼마 있어? 20이요. 그럼 봐봐. 처음 속도가 자유낙하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가 0이야. 되겠어? 자,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10씩 빨라지는데 낮은 속도가 얼마가 됐대? 20일 때 몇 초 걸리겠어? 2초. 그러니까 2초 만에 속력이 20이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 2초예요, 2초. 이래? 이래? 그러면 우리의 다른요. 이잖아. 그치? 자, 이것이 이거 높이 20 계산 얼마니? 4루트. 얼마? 4루트. 4 루트 5죠. 그래서 얘는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다른 20. 그럼 4루트 5가 되려면 몇 초 걸리겠니? 2루트 5초. 2루트 5초 걸리겠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 1초 걸렸는데요. 얘는 2루트 5초 걸려요. 되겠어? 네. 아, 얘는 2초 걸렸는데 얘는 2루트 5초 걸려요. 그래서 시간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5초. 이런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목적으로 많은 걸 풀 수 있어요. 되겠어? 자, 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러면 이제 머리 넣어줄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니? 가속도. 면적이 뭐니? 간거리. 간거리. 그랬을 때 너네 등가속도 공식은 상식적으로 외워야 된다. 맞아요. 이 첫 번째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t라고 할 때 속도 증가량이 얼마라고? 그렇죠. 속도 증가량이 at니까 얘는요. 시간이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냐가 첫 번째 등가속도 공식이죠. 네. 자,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시면 됩니다. 납득하죠? 그래서 V0 더하기 AT 이게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 맞지? 두 번째 공식은 물체가 간거리를 구하는 식이죠. 네. 간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니까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를 공식으로 만들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이 아이의 공식이야. 자, 근데 간거리를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렇게 구하면 병신지라라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 맞지? 그럼 여기 튀어나온 애가 여기에 싹 들어가니까 맞지? 그러면 이 적당한 높이에 해당되는 속도가 무슨 속도? 평균 속도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사실은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기.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였어. 다 기억하지? 오케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몰라요! 시간을 모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우리는 자유낙하할 거야.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얼마니? 0. 처음 속도는 0. 그러면 얘는 0, 다 죽어. 이런 거야. 그치?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치? 그러면 자유낙하 그래프를 그린다면 꼬맹아. 그려 빨리. 이 조건에 맞는 자유낙하 그래프를 그린다면 당연히 모든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려야 되니? 0점에서 시작. 그렇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자유낙하죠? 근데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니? 자, 3초 동안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봐. 2초 동안에 쓸 수 있는 거 다 써봐.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는다면 2초 동안의 숫자. 와.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지? 10. 아 손가락 찧었어. 2초일 때 속력이 얼마지? 20. 그렇지. 거기까지. 너네 초 전도체인 줄 알았어. 자기 부상 열차만 줄 알았어. 자,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지? 5m. 됐어?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지? 20m. 그럼 머리 있는 척해. 1초에서 2초 동안 떨어진 게 얼마나? 15. 근데 과학은 패턴이니까. 요거 1초 동안 낙하거리가 5. 얘는 15. 보여? 1, 3, 5, 7 이렇게 커요. 신기해. 신기하지? 그래까지 이게 구몬의 힘이지. 구몬. 아가한테 구몬을 했어야지. 그지? 그래서 3초 동안 낙하한 거리 얼마니? 그럼 빠른 속도로 1, 4, 5 이거 계산해 넣으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45m예요. 이렇게 나와요.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중력과 속도 10이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자, 그럼 꼬맹아 이거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꿔보자. 1번은 V는 GT. 나중 속도는 중력과 속도에다 낙하한 시간을 곱하면 돼. 그죠? 어떤 새끼가 자유낙하했는데 여기 땅바닥에 닿기 전에 속력이 25래.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어? 낙하하는데요. 2.5초. 그런 얘기야. 쉽네. 그렇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요. 낙하거리를 우리가 옆으로 간 거리는 S로 표현하고요. 낙하거리 위아래로 움직인 거 H라고 표현해요. 하이. 그냥 똑같아요. S랑 똑같아요. 자, H는 2분의 1 G, T 제곱. 그럼 아까 얘기했지. 같은 높이에서 지구에서 낙하했을 때와 달에서 낙하할 때 걸린 시간 T로 정리하면 되죠. T는 뭡니까? 루트 G분의 2H죠. 지구와 달의 높이 똑같습니다. 그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중력과 속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달의 중력과 속도가 아까 됐어? 5대 1로 줬잖아요. 그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1대 루트 5가 맞죠? 그냥 이렇게 됐어? 암산으로 되는 거죠. 맞니? 이런 얘기야. 그걸 모르니까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것 뿐이죠. 사실은 이렇게 계산한 거야.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그래서 낙하거리는 늘 H는 2분의 1 GT죠. 그래서 G가 얼마니까? 10이니까 그냥 OT제곱. 난 그렇게 외우고 다니거든요. 낙하거리는 OT제곱이에요. 풀 때마다 유도하는. 풀 때마다 유도해서 시간이 맞아요.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머리 팍 도는 거죠. 세 번째요. 자, 불러. 뭡니까? EGA. 네. EGH는 뭡니까? V제곱.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요. 선생님 20m 낙하하는데 그래서 낙하노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까지 낙하하는 걸린 시간을 몰라. 높이만 알려줘서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 V는 뭡니까? 루트 EGH에 때려 넣어.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야. 이게 자유낙하야. 되겠어? 되겠어? 꼬맹아 5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하자.